정보 교과의 강의를 맡은 남궁일주입니다. 먼저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정보라고 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면서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컴퓨터가 가져오게 될 사회 변화와 어떤 여러분들의 장래의 직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연교시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목표를 보자는 거죠. 이 정보라는 교과를 배우게 되는데 이 배워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정보사회는 정보사회가 아닌 사회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보윤리, 또한 정보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정보 등등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그런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라서 실생활의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법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추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피지컬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 목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정보 역량입니다. 먼저 정보 문화의 소양면에서 본다면 정보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요. 정보문화의 소양은 정보윤리의식, 그리고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이런 범위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컴퓨팅 사고력은 추상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 융합 능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런 컴퓨팅 사고력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PC들이,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죠.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각종 정보기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기반에서 다양한 지식, 학습,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유와 협력 능력, 이런 것들을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컴퓨터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것을 프로세싱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 결과물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팅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질 않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입력돼서 프로세싱하면 조금 더 값어치가 높아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출력되는데, 이 출력된 정보는 값어치가 더 높아진 거죠. 인간들이 의사 결정의 판단 자료로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컴퓨터로 처리해낸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결과물을. 그것을 정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한번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서 또 컴퓨팅이 벌어져서 재차 정보가 나오고요. 그 정보가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서 또 가공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번 정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보가 또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렇게 말을 하질 않고 정보가 재차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밀이라고 하는 곡식을 가공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공하기 전의 원료는 밀, 가공한 결과물은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를 다시 입력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프로세싱, 가공을 거치면 국수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값어치가 높아졌죠. 그 국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가공을 하면 라면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값어치가 더욱더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이 사이클을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정보 문화, 정보와 자료,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 이렇게 네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제 1챕터에서 정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논하게 되느냐 그러면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요. 정보 사회란 정보 사회와 정보 과학이 연결돼서 정보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정보 사회가 도대체 어떠한 사회인지 그런 개념과 정보 과학을 활용한 진로 선택,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보윤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기술을 올바른 곳에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나쁜 쪽이나 아니면 그런 영역으로 활용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사회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윤리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정보윤리뿐만이 아니고 정보 보호의 개념과 정보를 공유할 때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그러한 정보도 문제가 되고요. 일부러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탈취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거지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 소스 코드가 있죠. 소스 코드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저작 활동이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온 것은 그 저자에게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작권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또는 허락을 받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사이버 윤리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윤리는 그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뿐만이 아니고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정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하고 정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이나 어떤 이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자료와 정보의 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챕터 두 번째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세 번째에서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되지 않은 일, 덜 자동화 또는 수동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일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생각해낸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화를 하는 그런 개념과 그것을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문제 분석 그리고 문제의 구조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내용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변수라든지 자료 타입 그리고 펑션, 조건문, 반복문, 이벤트, 입출력 함수 등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답이 나오게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덩치가 큰 이런 작업,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협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네 번째 챕터인데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그리고 동작 운영체제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은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첫 번째로 정보문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보문화라고 하는 이런 단원에서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가 주로 다루어지게 되겠고요. 정보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정보사회와 정보과학 이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과학을 통한 어떤 미래의 진로 이런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윤리 쪽이죠. 정보 보호의 방법과 정보 공유 그리고 정보의 보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이버 윤리 등등이 되겠죠. 이 단원에서는 어떤 역량을 키우게 되는가 하면 정보 문화의 소양과 컴퓨팅 사고 능력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문화라는 단원의 핵심적인 역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죠. 정보문화의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정보사회가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실제 대부분의 이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말해요. 예를 들면 공업화 사회도 있고 또 농업 중심 사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면 공장에서 일을 하던 또는 뭐 농업을 하던 또는 사무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던 이런 영역에서 전부 컴퓨터와 연관된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컴퓨터와 연관된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보사회가 구축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보사회가 됐을 때 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그 전과 다른 그런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사회가 아니었을 때의 사회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의 유출이나 변조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범죄나 이런 영향에 물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컴퓨팅 시스템을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융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윤리 의식과 정보보호 능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인데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컴퓨팅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화 능력 필요하죠. 자동화 능력이 필요하고 창의, 융합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인데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연결돼 있죠. 오늘날 모바일 기기뿐만이 아니라 PC나 각종 서버, 기타 가전제품들도 네트워크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공유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협력 능력 등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버를 통해서 이런 강좌를 듣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서 우리가 파일을 20분 단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 강의를 멈추고 잠시 후 2강에서 계속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